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 줄 알아야 공인중개사의 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생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계약일 것 같으세요? 바로 부동산 관련 계약인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이 부동산이 안전한가, 리스크가 적은가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5,000원짜리, 몇천원짜리, 몇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이런 물건을 살 때에는 엄청 검색해보고 후기도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런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하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요, 생각보다 의외로 쉽게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들도 가계약을 하거나 이미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 어떡하냐고, 나 사고 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문제가 없는 부동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알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만 믿고 아니면 매도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 줄 알아야 공인중개사의 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주소지의 부동산이더라도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는 각자 따로 있으니까 별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건물 등기가 조금 더 복잡하고 그 중에서 아파트나 상가가 가장 흔한 집합 건물의 등기니까 이 집합 건물을 중심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장 상단 좌측에는요, 건물의 종류와 상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 아래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표제부부터 볼게요.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요, 부동산의 내용이 표제부에 등록된 내용과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이 같은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표제부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부동산과 실제 계약이 된 부동산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상가 건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호수가 있고 각 호수마다 소유권이 있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표제부에는 한 동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표제부에는 해당 호에 대한 부동산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표시 번호는 그 등기를 한 순서를 매긴 번호예요.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접수는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이 등기는 첫 번째로 최초 건축주가 완공된 이 건물을 2003년 4월 21일에 등기 접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재지번 건물의 명칭 및 번호에는 건물의 주소, 동,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역에는요, 건물의 구조, 건물의 용도, 전체 층수, 그리고 면적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지붕 8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인 거죠. 그리고 각 층의 면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에는요, 등기 원인에 왜 이 내용들이 등기되는가를 확인이 가능해요. 표시번호 1번의 경우에는요, 도면 편철장 제3책 제423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 건물은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건물 도면을 첨부하거든요.
등기소에서 도면 편철장 어디에 이 건물 도면이 있는지를 표시한 거예요.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시번호 2번, 3번의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없잖아요. 이건 등기신청 접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거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등 등기소가 필요에 따라서 직권으로 자체적으로 변경 내지 정정하는 경우에 접수번호가 없습니다. 표시번호 3번이 현 상태이기 때문에요. 1, 2는 빨간 줄로 삭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집합 건물이 건축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표제부 두 번째에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유 부분의 건물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호수 그리고 대지권에 대한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번호에는 층과 호수가 기재되어 있고요. 건물 내역에는 해당 호수의 전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에는 2층 201호, 해당 전용 면적이 60.06제곱미터인 거죠. 대지권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위에 그 한 동의 건물을 지어서 호수를 나눠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잖아요. 이 토지는 땅 중에 각 호수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호수 같은 경우에는요, 대지권의 비율이 1021분의 17.90965로 약 17.9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분양을 받을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지권의 지분이에요. 가구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얼마에 구입한 것인지,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는지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가구의 압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환매 등기 등이 되어 있으면 엄청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잘못 부동산 계약을 했다가 소유권을 잃게 되기 쉽거든요. 순위번호는 등기 접수를 한 날을 기준으로 등기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순위가 엄청 중요해요. 가구 안에는 권리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으면 이 순위번호 순서대로 권리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에서 2-1의 경우와 같이 권리 순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변경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늦어져도 다시로 부번이 붙는 거예요. 등기의 목적에서는 왜 등기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요, 순위번호 1번은 건물이 신축되고 나서 처음한 등기여서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순위번호 2번, 3번을 보면 특정인의 그 공유 지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것이 등기 목적이었어요. 등기를 접수한 연 월일이 접수일자에 표기가 되는데요. 가구와 을구와 그 권리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접수일자가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등기 원인에는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을 알 수 있는데요. 순위번호 2번은 매매, 순위번호 2-1은 개명,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이 표기가 돼요. 그런데 거래금액은 예전에는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주소만 알면 열람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요, 주민등록 앞자리만 표기되고 뒷자리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계약할 때에는 매도인의 주민등록 번호 전체가 표기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은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건물의 소유권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표제부와는 다르게 이전 소유권자들이 빨간 줄로 삭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최종 소유권자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순번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구에서 빨간 줄로 삭제되는 경우는요, 경매가 취소된다던가 압류가 해제된다던가 하는 이유로 등기 원인이 해제되는 경우예요. 이 등기의 순위번호 6번처럼 압류되었다가 말소 사유가 생기면 순위번호 7번에서 등기 목적이 6번 압류 등기 말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순위번호 6번은 빨간 줄로 그어지는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등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빨간 줄로 지워지지 않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면 유의하셔야 되는 거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 같은 경우에는 을구 안에서도 권리 간의 다툼이 있으면 순위번호 순서대로 우선권이 있어요. 을구는 이 권리가 말소가 되면 가운데 그 삭제줄로 표기를 합니다. 이 삭제 표기가 없으면요, 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등기를 한 목적을 알 수 있는데 1번은 등기 목적이 근저당권 설정이네요. 2번은 전세권 계약에 따라 전세권 설정이 되었다가 삭제된 거고요. 삭제된 이유는 순위번호 4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번 전세권이 전세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2004년 3월 5일에 계약이 해지돼서 말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자가 누구이고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공동담보로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을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한 전체적인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등기사항 전무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열람 발급이 가능하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니면 거래 의사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무증명서를 한번 발급받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요, 건축물 대장을 보는 법,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